자, 네베스가 옵니다. 드디어 와요.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 라리가 채널입니다. 먼저 이적설, 이강인 선수 관련된 이적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7천만 유로 오퍼나 뉴캐슬의 5천만 유로 오퍼 얘기는 이제 확실히 거절했다고 기사도 확정돼서 나왔죠. 그런데 아직도 다른 이적설들이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이강인 선수 나폴리 이적권에 대해서 우리 축구 라리가 채널에서 확실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쉰 떡밥 같은 찌라시성 기사가 아주 꼬리를 물고 그치지 않고 계속 나와서 언론들이 떠들어대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된 흐름인지 알고 싶은 분은 이 예전에 올려놨던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에 이강인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나폴리의 이강인 짝사랑이고요. 이탈리아 나폴리에 자꾸 이강인을 데려가고 싶어서 흔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폴리 언론하고 이태리 언론하고 유명 기자들 이용해서요. 당연히 나폴리 구단 측에서요. 나폴리가 이강인 관심을 가진 게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당장 1년 전에도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연유가 어떻게 된 거냐면 나폴리의 단장이 그 당시에 지훈톨리 단장이었습니다. 이 지훈톨리 단장이 예전에 나폴리에 김민재를 데려온 그 단장입니다. 그 단장과 데리고 있는 스카우터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김민재를 적극적으로 파격적인 제안으로 나폴리에 데려온 데 성공했죠. 선수보는 안목이 좋은 단장입니다. 그래서 김민재도 데려왔고 또 이제 이강인도 점 찍은 거죠. 나폴리에 데려오려고. 근데 파리가 먼저 낚아채갔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갈 뻔도 했죠. 이강인 선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김민재와는 다르게 이강인에 대한 영입은 나폴리가 실패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강인은 아무리 봐도 진짜 좋은 선수라고 나폴리가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금 또다시 영입 도전을 해본 겁니다. 그 당시 이적을 진두지휘했던 지훈톨리 단장은 현재 유벤투스로 넘어갔습니다. 더 큰 빅클럽으로 간 거죠. 나폴리에서 유벤투스로. 나폴리보다는 유벤투스가 아무래도 이태리 내에서도 더 빅클럽이니까 그렇게 나폴리에서 성공적으로 단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유벤투스로 넘어간 겁니다. 지훈톨리 단장은 그렇게 나폴리에서 나갔지만 현재 나폴리 구단주나 운영진들이 이강인에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관심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파리가 나폴리 선수 오시멘에 관심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해서든 빼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 나폴리 언론이나 이태리 언론을 이용해서 계속 파리가 이강인을 내줄 수 있다, 이강인을 제안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지저분하지만 그 정도로 이강인의 필사적이다, 관심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함께 나폴리는 리그 우승도 차지하고 수익도 대폭 상승하는 꿀맛을 봤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또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나폴리 입장은요. 근데 파리는 구단주나 단장이나 감독이나 어느 누구도 이강인 선수를 나폴리에 제안한 적도 없고 관심을 내비친 적도 없죠. 그러니까 나폴리가 그냥 혼자 짝사랑이고 사실까지 왜곡하고 현실을 조작해서 흔들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지저분한데요. 결론적으로 한 줄 요약하자면 나폴리 혼자 삽질하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이거 예전에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반복하는 이유는 참 일부 언론들이 기사를 쓸 게 없으니까 계속 이걸 끌고 와서 찌라시성 기사들을 하도 써대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를 갈 일은 없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적설,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터졌죠. 어제 바이에른 스트라이크스라는 웹사이트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좀 솔직히 더 말하기 답답한 게 최소한 나폴리는 가짜 정보로 선수를 흔들기를 한다고 쳐도 좀 지저분한 방식이라고는 쳐도 최소한 나폴리 구단 입장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삼류 웹사이트 그냥 혼자 떠드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바이에른 스트라이크스라는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위터 팔로우 겨우 1,300명 굉장히 영세한 굉장히 작은 웹사이트입니다. 이런 데는 보통 어떤 데냐면 참 무명의 스포츠 기자나 그런 사람들 두세 명이 어떨 때는 혼자 언론사에서 나와서 만든 웹사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팀의 일반 팬들이 운영해서 이것저것 얘기 끌고 와서 사실에다가 소설 더 덧붙여서 만드는 그런 수준의 영세한 읽을 가치도 별로 없는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또 우리 축구 라리가에서는 이런 것도 그냥 안 넘어가죠. 한번 원문 보시겠습니다. 자, 바이에른 현지 사비 시몬스나 데지레 두에를 데려오려 하고 있습니다. 파리 선수인 사비 시몬스 독일 라이프치히에 임대가 있죠. 그리고 다른 선수는 프랑스 스타드렌의 데지레 두에 19살의 유망주입니다. 둘 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 측면에서 뛸 수 있고 좋은 선수들입니다. 미네는 둘 중에 한 명을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제부터 이 웹사이트에 소설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선수를 둘 중에 하나를 못 데려오면 대안으로 데려올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자, 3명 대안될 선수를 살펴봅시다. 자기 혼자 퀴즈 내고 이제 자기 혼자 답을 내면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국에서 뛰는 에제, 이제 두 번째 이강인 선수, 세 번째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는 니코 윌리엄스. 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죠. 그냥 이렇게 사실 위에다가 소설 더 덧붙여서 이렇게 조회수 높이고 클릭수 높이는 그런 좀 웹사이트입니다. 그냥 팬페이지하고 뭐 차이가 크게 없어요. 위넨 쪽에서 뭐 에제나 이강인, 니코 얘기 나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도요. 뭐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언급할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을 소설 가미된 것들을 또 우리나라 국내 기자들이 들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가 더 흥미진진하게 뭐 미사일구 덧붙여서 그렇게 살을 붙여서 내보내는 겁니다. 흥미거리로요. 그러니까 한 줄 결론. 뮌헨 건도 그냥 못 들은 걸로 치자. 나폴리 건하고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강인 선수 관련된 이적설을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영국 이적설 파리가 전부 다 노했고요. 나폴리 가는 거는 그냥 나폴리의 짝사랑입니다. 나폴리가 왜곡하려고 하고 있고요. 바이에른 뮌헨 사이트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기존 사실에다가 그냥 소설 덧붙인 좀 신빙성 떨어지는 웹사이트다. 이렇게 해서 이강인 선수의 모든 이적설 정리해드렸습니다. 짧고 깔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짜 본론으로 드디어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시즌 이강인 선수 정말로 진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뉴스를 이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선수 영입으로 이강인 선수의 새 시즌 판도가 조금은 바뀌겠는데요. 이제 포르투갈 벤피카 팀의 주앙 네베스 선수가 파리에 옵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주앙 네베스 선수는 잠시 그러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 주앙 네베스 선수는 포르투갈 출신이고 2004년 출생, 겨우 19살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키는 175에 체중 72kg 정도로 아주 크진 않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살로 어리지만 벤피카 팀에서 활약을 잘 했습니다. 국가대표로도 현재 뛰고 있죠. 이미 19살에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선수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입니다.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는 중원 곳곳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활동량으로 공격과 수비 다 가담합니다. 수비에 좀 더 중점을 두지만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요. 수비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태클도 많이 하고 어깨 싸움도 굉장히 잘합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다부진 체격이라서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수비만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굉장히 좋아서 전진성도 강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잘하는데요. 뭐 짧은 패스 굉장히 잘합니다. 롱패스나 뭐 스루패스는 약할지 몰라도 2대1로 주고받거나 동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PSG 파리에서 가장 부족한 게 미드필더에서의 수비력,
그리고 뭔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파리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데리고 있는 우가르테가 수비지향 미드필더에 비슷한 성향인데 우가르테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제를 했죠. 많이 안 쓰고요. 이번에 중원의 챔피언스 리그 대비 수비적 보강을 이 주앙 네베스 선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앙 네베스 선수를 파리가 굉장히 원한 거고요. 엘리케 감독도 굉장히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액을 주고 사는 거고요. 파리 팬들도 굉장히 따라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선수가 그래서 오면은 미드필드에서 이제 수비적인 위치, 낮은 위치 이제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드필드 선수는 비티냐죠. 비티냐는 엘리케 감독이 직접 지난 시즌 최고의 선수를 뽑을 만큼 화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두 자리는 확실히 이 두 선수들이 가져간다 보면 됩니다. 주앙 네베스 그리고 비티냐. 어떤 분들은 이강인이 파리에서 윙으로 이미 오른쪽 윙으로 엘리케가 생각하는 거 아니냐, 왜 관련 없는 미드필더 그것도 수비형 미드필더 얘기를 왜 지금 하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포지션을 파리에서 현재 오른쪽 윙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까지 맞다고 보이긴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다녀온 다음에 오른쪽 윙 또는 중앙에서 여러 포지션 보강 역할로도 뛰었었습니다. 또한 왼쪽에서도 뛰었던 적이 있죠. 굉장히 화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윙은 물론 미드필더 위치도 이강인 선수의 잠재 포지션이라고 아직까지는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중앙에 네베스 선수 영입 영향이 적지 않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베스와 비티냐가 중앙에 두 자리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한 자리가 남네요. 또 파리의 아이돌이죠. 프랑스 국적의 파리 아이돌 에메리가 있죠. 뭐 한 수 먹고 들어갑니다. 그냥 프랑스와 파리가 또 국뽕 성향이 좀 강하고 또 파리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에메리, 다른 선수랑 뭐 비슷하다면 에메리가 뛰고 또 다른 선수가 조금 더 잘해도 에메리가 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메리가 아주 파리에서 대우를 받고 있고요. 에메리보다 많이 잘해야 에메리를 제칠 수가 있겠죠. 파리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의도적으로 키워주려고 하는 선수가 이 에메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파비안 있죠. 이번 유로에서 유로 2024에서 스페인 국가대표에서 굉장히 활약을 해서 여기저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스날 이적설도 나오는 등 아직 거치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명히 파리 소속 선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박 터지는 이미 4명의 주전이 가능한 4명의 미드필더가 있는데 거기다 더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또 거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올 수 있는 미드필더, 다른 선수들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잠재적으로 또 올 수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데지레 두에 같은 선수죠. 아무튼 현재 그렇게 미드필더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베스 선수가 오는 게 이강인 선수 기용에도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드필더 말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윙에서 승산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이것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덴벨레가 지금 오른쪽 윙의 주전이죠. 그럼 왼쪽에는 바르콜라입니다. 일단 엘리케 감독은 프랑스도 그렇고 파리 팀도 그런데요,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윙을 쓰는 걸로 항상 선호하고 이강인 선수의 기본 포지션을 지금 오른쪽 윙으로 고려하고 기용하고 있기 때문에 덴벨레를 이겨내야 하는데, 그럼 언제 그럴 수 있냐? 스피드만 믿고 연계나 패스가 안 좋은 덴벨레, 골을 잃어버리는 걸 자주 하는 덴벨레가 스스로 지난 챔피언스 리그 때처럼 스스로 무너지며 부진할 때 교체로 들어가서 활약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 다른 선수가 부진했거나 부상 입었을 때 교체로 들어가야 하고, 동시에 이강인 선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어가야 주목을 받겠죠. 공미 위치에서 활약해서 주전을 따내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주전을 따낸다는 도전자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현재 여름 캠프에서 엘리케 감독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서 주전 공미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티냐 선수를 공미로 올리고 네베스를 수비형으로 쓰고 이강인 선수를 그 중앙 미드필더로 쓰던지요. 하지만 그 확률이 사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을 갔다 온 다음에 다른 선수들을 좀 더 주전으로 사용했기에 감독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새 시즌 시작할 때 기존 멤버부터 사용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강인 선수한테 타겟책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여름 훈련 캠프에서 오른쪽 윙뿐만이 아니라 나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드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스루 패스나 중거리 슈팅, 탈압박 능력을 아주 기회가 될 때마다 보여주면서 훈련해서 무조건 엘리케 감독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래야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이 공격적인 미드필더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지, 그랬지, 국가대표에서도 저 포지션에서 제일 잘하지, 골도 넣고 킬 패스도 아주 환상적으로 했었고, 이렇게 각인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즌 중에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부진한 선수가 있을 때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이렇게 각인이 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 훈련 캠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 공미 자리가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최적이지만 동시에 덴벨레 선수가 부진할 때 교체로 들어가서 이 오른쪽 윙에서 활약을 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히 활약만 한다기보다는 공격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쌓는 방법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강인 선수 같은 용병은 프랑스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파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든 파리에 남든 무조건 공격 포인트를 쌓아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팀 내에서 입지나 또는 이적할 때나 등등 모든 상황에서 거의 90대 이상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즌 전체 평점보다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격 포인트, 골이나 어시스트 등 수치를 기록하는데 집중해야 되고, 지금 여름 훈련 캠프부터 내 자리는 공미 그리고 윙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를 엘리케 머릿속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임팩트 있게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여름 훈련 캠프 그리고 시범 경기 그리고 슈퍼컵 등 정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감독의 머릿속에 확실히 이강인 선수의 능력들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반드시 주전 자리를 따내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올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축구라리가 채널에서는 이적설 깔끔 정리, 그리고 중앙에 네베스 수비형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선수가 오는데 파급 효과가 미칠지, 파리의 중원 주전 경쟁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베스 선수 이외에 또 다른 영입될 것 같은 데지레 두에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데지레 두에는 네베스와는 또 완전히 다른 레벨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양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와 포지션이 거의 흡사하게 겹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뮌헨과 파리 두 팀이 서로 데려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이 선수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루겠고요. 오늘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적설 깔끔 정리, 그리고 영입이 거의 확정된 네베스 선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이렇게 오늘 축구라리가는 마치겠고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 채널은 더 재밌고 알찬 영상 가지고 곧 또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 모두 안녕. Hasta luego.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